오늘의 9번기의 픽 윤석열 민생 무능의 끔찍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끔찍함에 대해서 가져왔습니다. 그 사람마다 그 세상을 보는 렌즈가 있잖아요. 네. 가령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가의 렌즈로 볼 거고, 뭐 여성주의 운동하시는 분들은 여성주의의 렌즈로 볼 거고, 우리 곽쌤은 어떤 렌즈로 주로 보세요? 저는 그냥 관조적으로 보면서 그동안은 좀 세상 다 별거 없어 염세적으로 보는데 요즘 점점 더 그 심해지고 있습니다. 염세주의 렌즈로 필터를 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마차님은요? 저는 내가 이렇게 애국자였나? 그리고 우리 진영 사람들을 보면은 나보다 나라를 더 걱정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에 우울했습니다. 이타주의 렌즈를 가지고. 네. 저는 딱 하나예요. 민생, 먹고 사는 문제. 네. 저는 현실 정치에 뛰어드는 이유도 정치의 기본이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책임지는 거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민생 렌즈 가지고 대부분을 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2달 조금 넘었잖아요. 여러분들 민생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움직임을 보잖아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끔찍해요. 원래 그 고통을 나누면은 조금 덜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의 고통을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고자. 덜어드리지요. 난 반댈세. 그냥 혼자 체험해. 안 돼. 여러분들 같이 나눠주십시오. 네. 5가지 장면을 뽑아왔어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장면 중에 민생이라는 렌즈로 봤을 때 끔찍한 것 5개. 첫 번째 장면 보여주세요. 아주 유명하죠. 6월 20일에 저놈의 도어 스태핑 할 때 기자들이 대통령한테 지금 이 불경기, 고금리 그리고 고물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었더니 뭐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 쓰고 있는 마당에 생긴 문제니까 이건 뭐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방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린 거죠, 진짜로. 아니 이번 주에도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뭐 각자 도생 이런 이야기 했잖아. 응, 각자 잘 알아서 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나 진짜 여러분도 먹었어. 조심하세요. 각자 알아서 잘하세요. 별 얘기를 다 했죠. 입만 열면 문제가 생기죠. 네, 저 날이 저 현타의 시작입니다. 저의 괴로움의 시작이에요. 진짜로 대통령이 할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2달 조금 지나오면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윤석열한테 대중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세요? 전혀 없잖아요. 진짜로 국민들 알기를 진짜 완전 무시하는 거예요. 진짜로. 조금 있으면 노회찬 의원 기일이거든요. 네. 그 노회찬 의원한테는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잖아요. 대중에 대한 사랑 같은 것들이. 근데 저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대통령이 할 말이 아닌 거예요. 민생 챙기는 대통령이라면은 저때 저런 말 하는 게 아니고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말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 사람은 철학이 없어요. 그 대중, 서민들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철학이 없기 때문에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아니 물가 오르는 거 왜 잡아야 돼요? 물가 오르는 거?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런데 전 기대가 1도 없었고 윤석열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동안 자기가 철학이 없고 머리가 없고 뭔가 게 없음을 감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대놓고 무식하게 계속 그러던 사람이 대통령 돼서도 안 바뀌고 하던 대로 하고 있는 중인데 뭐 철학을 기대했어요? 저 양반한테? 염세주의 렌즈를 조금 얻어오겠습니다. 여기서 염세주의 렌즈를 아니 저는 그래도 사람이 저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지금 물가가 오르는 거를 잡아야 되는 이유는 명확해요. 물가 그냥 오르게 두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잡아야 되는 이유는 서민 중산층들이 고통받아서 그래요. 서민 중산층들이. 그래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고 철학인 거예요. 근데 말을 저 따위로 하는 거예요. 저였으면 대통령이었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서민 중산층들 고통받지 않게 소비자 물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필수것 진짜 많거든요. 그렇게 긴 문장을 얘기할 능력이 안 돼요. 적어줘야 돼. 네. 이거 뭐야? 이거 어디서 띄어쓰기야? 이러고 나올 수 있는. 고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 정도 그렇죠. 문장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 어쨌든 첫 번째 현타였고 저러고 있는 와중에 제가 2번째 장면 가져왔습니다. 2번째 장면. 이건 오늘자입니다. 단독. 지역화폐 지원 예산 전액 삭감 추진. 근데 진짜 이거는 대통령이라면 상대 후보의 어떤 기본 정책 중에 하나라면은 본인이 0.74%를 이겼으면 저 같으면 이거 가져올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그 센스라던가 개념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근데 윤석열은 다시 대통령 후보에 나설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뭘 어떻게 하든 다시 인기가 좋다고 대통령 더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눈치를 봐? 그 다리 안 오므리고 있는 그 자세 하나만으로도 충분해요.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진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저게 보기 싫은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아까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 뻔히 알아요. 지금 불경기 상황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지금 서민, 지금 중산층들 경제 문제 관련해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정책들은 다 써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지역화폐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지원하는 걸 전액 삭감하려고 한다? 에라이 정도껏 해라 진짜로. 그 의외로 많은 어른들이 카카오톡 선물 같은 거 받으면 되게 곤란해하세요. 이거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근데 어디 가서 물어보긴 창피하니까 안 물어봅니다. 윤 씨 같은 경우는 지역화폐 나오면 이걸 어디다 써? 라고 물어볼 것 같은 그런 사람이고 딴 건 몰라도 하지 마. 돈 있으면 되고 신용카드 있으면 되고 뭘 만들어 끝.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정책을 막은 건 밑에 있는 꼼꼼한 그 관료들이 지역 지자체장이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나는 거 그것도 지역 경제 화폐로 그런 건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는 거고 어떻게든 계속 방해하는 거죠. 경제를 굳이 살릴 이유가 없어요. 지금 어차피 올해 내내 경제 정책으로 나올 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건 문재인 정부가 잘못해서 그렇다. 그렇죠. 그렇게 끌고 가겠죠. 서민 중산층들 가게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물가 오르는 거를 잡는 거는요. 서민 중산층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소비자 가격만 조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서민 중산층들 고통을 덜어주려면은요. 가령 1,000원짜리 과자가 있는데 50% 올라서 1,500원이 됐어요. 그럼 50%가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 소비자 가격만 줄여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과자 살 때 500원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 국민들한테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물가 상승을 체감적으로 못 느껴요. 이렇게 해서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쿠폰적 성격을 가진 게 지역화폐예요. 네, 10%에서 20%포인트 정도를 더 얹어준단 말이에요. 어제 보니까 마트에서 상추 한 봉에 5,000원 하더라고요. 4,990원. 10원을 왜 올려? 이러면 진짜 못 사 먹어. 이거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두 번째 장면. 네. 세 번째 장면. 고통을 나누기 위해서 세 번째. 이번 주 월요일부터입니다. 코로나 지원 줄였죠. 지금 코로나 지금 치사하다 진짜. 2차 재유행하는 이 시점에 지원을 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치료받으면 자기 부담 금액이 있어서 돈 내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거 되게 골 때리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지원은 기대도 못 합니다. 그 전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도 코로나 걸려가지고서 새날 한 일주일 출연 못한 적이 있는데 그때 집에서 재택 치료를 하게 되면은 가서 약 사 먹으면 그 지원 받았어요. 근데 그 지원 이제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거 알아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동안 집에 있으면은 경제 활동 같은 것들을 잘 못하니까 한 10에서 15만 원 생활지원금 줬었거든요. 그건 이제 소득 관계없이 줬었는데 이제부터는 하위 50%만 주고요. 그리고 또 회사 다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다니는 분들이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좀 경제 사정이 어렵잖아요. 열악하잖아요. 그래도 코로나 걸린 분들 재택할 때 유급 휴가, 월급 주면서 휴가를 하면은 그거 중요하지. 네, 그거를 지원해 줬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종사자 30명 미만 사업장으로 축소해 버렸어요. 그리고 당장 지금 검사를 받거나 치료를 받으면 개인 부담금 5,000원. 그거 내게 만드는 거 같고 그 전까지 국가가 다 해줬는데 왜 이러냐 이러고 떠드는 거죠. 어저께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목사님 그 김모 고모 목사께서는 맞지 말라 하지만 대통령은 4차 빨리 맞아라 얘기하면서 실제 부담은 줄이고 환자가 아니라 검사하는 사람들도 그 5,000원밖에 안 되는 돈 가지고 난리를 칠 정도로 윤석열. 근데 모아놓으면 그게 꽤 되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그냥 그게 5,000원인데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막 7, 8만 원 하는 데도 있어요. 네. PCR 테스트. 그렇죠. 그리고 뭐냐면은 지금 세 개 장면 말씀드렸잖아요. 공통적으로 메시지로 느낀단 말이에요. 세세한 것들을 잘 못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체크를. 저는 뭐 사회경제연구원이니까 체크하는데 중첩돼서 이미지로 느낄 때 국민들한테 정부가 민생 안 챙긴다라는 이미지가 확실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짜증나요. 제가 여기서 이제 저의 이제 분노의 버튼을 누른 장면을 이제 같이 공유해 드릴게요. 장면 4. 9번기의 발작 버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오지급 환수. 이거 어떻게 환수한다는 거예요? 나도 받았는데? 받았는데 보고 이거 잘못 나갔네요 돌려주세요 하고 줬다 뺏는 일이 생기는 거죠. 제일 점수 잃으려면 줬다 뺏는 게 최고입니다. 미쳤죠? 그렇지. 완전히 미쳤어요. 저게 미친 게 뭐냐면은요. 이게 지금 3차까지 지급했거든요. 지금 받는 게 3차인데 1, 2차를 준 게 1차가 100만 원. 작년 12월 27일에 줬고요. 2차 300만 원이 올해 2월 23일부터 줬어요. 근데
이 중에서 아이고 오지급한 게 있네요 라면서 확인된 게 3,831건이래요. 그래서 그걸 환수하겠다라는 그게 거예요.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죠. 네. 지급한 거를 계산 뭐 자영업자들이 한 것도 아니고 소상공인이 한 것도 아닌데 3,800여 명이 잘못돼 갖고 플러스가 돼서 나간 거죠. 지금 이 부분에 저의 스위치 버튼이에요. 자영업자들이 사기쳤어요? 아니면 꼼수를 부렸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예요.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잘못 지급했어요. 이거 100만 원, 300만 원 받아서 뭐 했는지 아세요? 임대료 통제 안 했죠, 정부가? 그거 밀린 임대료 내고 끝났어요. 맞아. 그거 지금 환수하겠대요. 환수 어떻게 하겠다는지 아세요? 돈 없으면은 저리 대출 주겠대요. 대출 받아서 갚으래요. 지금 진짜? 네 미쳤어요. 아니, 지금 대박이다. 이자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아주 기분 좋은 나라가 얘기들을. 지금 이자 장사하겠다는 거야, 뭐야? 네, 그러니까 지금 중소상공인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지금 3차 받고 있잖아요. 네. 이러다 지금 3차 준 거 이거는 이름을 바꿨어요. 손실보전금이라고. 손실보전금도 뺏어갈까 봐 무섭다. 지금 이러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려면 다 줘라. 니들 이거 선별 못하지 않느냐. 그리고 선별하는데도 2천억씩 막 들어. 그러니까 차라리 그 돈을 쓰면은 나눠주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전체 지급을 하는 건데 지금도 아까 하위 50% 선별하겠다. 저는 이것도 똑같은 실수가 일어날 거라고 봐요. 공무원 관료 집단에서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분류하는 거는 급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특근 수당으로 나가는 돈들이죠. 이게 뭐 특별하게 비용이 들어가는 돈이 아닙니다. 다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예요. 맞아요. 공무원들은 그걸 받으면 수익이 느는 거죠. 아니, 그리고 네. 그거 말고 선별하지 않고 그냥 집어넣게 되면 잔업이나 하면서 특별하게 할 게 없습니다. 다들 공무원 열려있는. 그러니까 이 공무원을 욕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수익을 늘리는 줄 관료들이 선별해야 된다는 기본 이념을 보게 되면 공무원 사회에서 지지받고 일 말고 임시 고용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지만 결국 책임지는 쪽에서 선별하거나 하면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목에 힘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돈도 아닌데 돈 주는 쪽 되게 되면 으쓱한 거 여러분들 모르시죠? 그 돈 나눠줄 때 공무원들 받는 목소리 훨씬 더 크고 단단하고 저만 그렇게 들리는지 모르지만 민원인들 대하는 평소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환수 조처를 내린 거잖아요. 공무원들은 자기네들이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엄청난 조처예요. 줬다가 뺏는 건데 이건 공무원들이 내린 조처가 아니고요. 위에서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집단에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얼마나 치사하면요. 3,831건 그거 환수해야 되겠어요, 진짜. 그거 어떻게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가져가? 그래서 사업하거나 뭔가 헐.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있죠. 세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돈 못 받은 걸 챙기는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정말 국리를 잘하고 있다는 게 뭐냐면요. 대박. 지금 그것까지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또 정말 돈이 없어서 환수를 못 하게 되잖아요. 나중에 언젠가는 또 지원금을 줘야 될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2차 유행이 시작되려고 하니까 네. 그때 빼고 주겠다는 거예요. 뭐 죽어라 고사지를 지내는 것도 아니고 뭐야 진짜. 국민들을 통치의 대상으로 보고 지원하고 맞아. 함께 살아가는 대상이 아니고 통치의 대상. 말씀하신 대로 아까 얘기하셨지만 서민하고 중산층은 다릅니다. 서민들은 살기 어렵거나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중산층은 보다 좀 여유가 있는 쪽이에요. 자기 사업한다고 여유 있는 거 아니고요. 정말 한 달에 200, 300 최저임금만도 못한 수익 올리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도 유지하고 있는 건 나름의 해오던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배려 없이 해나가는 거 지금 금융권 잘 살게 만들려고 하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대기업들은 법인세 깎아준다는 얘기합니다. 그 전기요금에 대해서 개인이 많이 쓴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전기요금 적자 이런 거 하면서 한전도 보전해 준다고 하고 그야말로 2달 사이에 어쩜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를 그러니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그 매경에서 나왔던 단독 기사에 이런 게 있었어요. 월소득 200만 원 미만 10명 중에 6명이 윤석열 뽑았다. 아 진짜. 안철수의 말은 다 쓰레기인데 하나는 맞아요. 그 손가락 자르고 싶어진다는 거. 그리고 무너뜨렸다라는 게 뭐냐면 2달 반 사이에 정부 신뢰라는 걸 무너뜨렸어요. 정부 신뢰. 지금 보세요. 제가 몇 달 전부터 걱정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요. 코로나 재유행하게 되는 거를 걱정하고 있었던 게 사실은 자영업자분들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사회 전체의 리스크를 자영업자들한테 몰빵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취미로 장사하시는 분들 없거든요. 그거 다 생계수단이에요. 그거 돈 벌어서 애들 학원비 내고 월세 내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참았어요. 문을 닫았어요. 그 왜 그러냐면 정부를 믿었어요. 문재인 정부를. 정부를 신뢰했기 때문에 보상을 제대로 받을 거다라는 믿음 때문에 문을 닫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줬다가 빼서요. 지금 각자 알아서 도생하라는 시그널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진짜로 코로나19 재유행 심각해져 가지고서 자영업자들 희생 조금만 다시 한 번만 더 힘내주세요라고 하면은 누가 따르겠냐고요. 지금 이렇게 하면은요. 그렇죠.
와. 왜냐면 그리고 대통령 자체가 한 번도 서민의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더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는. 맞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안 해본 사람이잖아요, 사실. 일반적인 생활과는 네. 거리가 멀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걸 지금 보고 있는 중이에요. 월급 잘 나오는 검사들 월급 밀렸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 그러니까. 그리고 판공비 뭐 이것저것 할 때 많이 써봤던 그런 거 있고 대통령도 업무 추진비 있잖아요. 어디 가면 대통령이 계산하고 할 일 있겠어요 지금? 그런 거 보면 생활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그 상추 5,000원 이 그나마 서민들이 고기 사 먹는다 하지만 삼겹살도 이제는 비싸서 못 먹는데 상추 5,000원이면 정말 못 먹죠. 네. 쌈 싸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못 하고 그런 거 경험 못 해보니까 이분들은 저녁 때 퇴근해서 계속 약주 한잔 하시고 다니고 있는 거고 세상 참 끔찍하죠. 소주값 오른 것도 모를 거예요. 저 밖에 나가서 소주 먹다 남으면요 가방에 포장해서 옵니다. 저 진짜 5,000원이에요. 5,000원. 그럼. 한 병에 너무 비싸요. 아, 그래요. 요새 5,000원이나 해요? 네. 좀 비싸구나. 밥보다 비싸요. 먹다 보면. 자, 그리고 이제 장면 마지막 5개를 가져왔는데 이건 뭐냐면은 2달 반 됐잖아요. 지금 정부가 바뀐 지. 정부가 바뀌어가지고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다가 180도 뒤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7월 12일에 발표한 건데요. 공무원 숫자 줄이겠대요. 매년 1%씩 줄여서 임기 내 5%를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걸 조금 설명드리자면은요. 대한민국 정부는요. 지금까지요. 공무원 숫자를 줄인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김대중 정부에서만 줄였어요. IMF 있어가지고 특수환경으로 줄였고 저게 그러니까 보수 정부의 철학이에요. 작은 정부. 다 민간에 맡겨라. 정부는 작아야 된다. 그런 철학에 따르는 건데 그런 철학을 따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공무원 숫자는 늘었어요. 네. 이따가도 설명드릴 건데 대한민국에 절대적으로 공무원 숫자가 부족해서 그런 건데 어쨌든 공무원 숫자를 줄이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효율화라는 이름을 했는데요. 실무 프로세스를 보잖아요. 저거는 효율화를 위해서 줄이는 게 아니고요. 줄이기 위한 핑계로 효율화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하면 오케이예요. 일단은 우리 지금 정부의 공무원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들이 뭔가 비효율이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하고 나서 6개월 뒤에 발표를 만약에 해요. 아이고 이 부분들은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라고 공무원을 감축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게 타당하면 오케이. 그 논리가. 근데 이건 반대예요. 5% 줄이겠습니다를 먼저 천명하고 그렇게 하고 공무원을 줄이겠습니다라고 말. 네. 효율화를 하겠다라고 예. 말을 하는 거예요. 네. 1%씩. 근데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요. 문재인 정부랑 윤석열 정부의 태도가 180도 달라진 게 뭐냐면은요. 이 올해 1월 24일에 기획재정부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 행정 통계를 보고 나서 평가를 하는데요. 이런 평가를 해요. 일반 정부 일자리 비중이 우리가 8.8%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 고용자들 중에 한 8.8% 됩니다. 일반 정부 일자리가. 근데 이게 OECD 평균에 비하면 너무 작습니다. 그러니까 더 늘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전만 해도 그 공무원의 과로사 막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높은 직급의 사람들은 공무원들은 놀고 있는데 네. 그들 보기에는 그 사람들만 보였나 보지. 밑에서 맞아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많아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지금 노후화 심각해진다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은 빠르게 늙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이거 대응하려면 일선의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압도적으로 늘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요. 아까 지금 OECD 평균이 17.79%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서구, 그러니까 유럽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곳들은요. 공공부문 비중이요. 프랑스가 21.2%고요. 영국이 16%, 뭐 스페인이 15%,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더 늘려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지금 줄이고 있다. 지금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근데 줄이려고 한다는 거지 그게 성공할진 두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게 분명히 무슨 온갖 친척이 있어서 여기는 못 줄인다 하면은 못 줄어드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 특히나 국회의원 숫자를 보게 되면 일본보다 많다라 그러면서 인구가 우리보다 서너 배 많은 일본보다 왜 이렇게 국회의원이 많냐 줄이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국인들은 성장 과정에서 요구가 많은 쪽입니다. 구체적이기 때문에 공무원도 많이 필요한데 구본기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 가운데서 보수는 작은 정부 얘기한다고 하지만 그 작은 정부의 기본은 정부 공무원이 아니라
군대를 어느 나라에 많이 보낼 것이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 숫자가 적은 게 아니라 지금은 전부 다 이 4차 산업시대라고 하지만 일자리가 전 세계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기계가 대신하고 디지털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이 필요한 업종들이 늘고 있어서 공무원 숫자는 조정되는 쪽이에요. 쉽게 일자리를 뺏지 못하기 때문에 예컨대 학교 같은 경우 예전에 저희 학교 다닐 땐 교련 이런 거 있었거든요. 네. 교육을 분산 군사 훈련이었는데 그거 하던 선생님들이 직종 전환해서 양호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 뭐 전산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전환하는 게 있었어요. 외국 같은 경우는 공무원의 일자리가 없어지다 보면 그걸 전환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래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위에서 상명 하달 하듯이 공무원 1% 매년 줄여서 5% 빼. 안 그래도 노량진에서는 요즘 공무원 공부하겠다는 사람들 숫자 줄어들고 있는데 맞아요. 많이 줄었다. 이런 거 보면 정말 희한하죠. 근데 그 기사가 왜 났다고 생각하세요? 공무원을 줄이고 공무원 가지 말라. 왜냐하면 공무원은 철밥통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민간으로 가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려고 그 기사가 맞춰서 딱 나온 게 이 공무원 주수하고 저는 맞아 떨어진다 봅니다. 진짜. 그리고 앞으로 우리들 생활 더 어려워질 게 뻔히 보이잖아요. 근데 네. 공공 부분에서 받아내도 부족할 지경인데 지금 여기서 사이즈 줄이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요. 속이 열불이 나더라고요. 뭘 근데 열불나요? 늘 말씀드리지만 원래 그러던 사람들이었어요. 영세주의 렌즈를 여기서. 원래 그런 놈들이 했던 예상됐던 짓을 하고 있는데 우리 왜 실망하냐고. 맞아요. 자, 제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정리해 주시죠. 일단 정말로 윤석열이 민생에 관해서 무능하다라는 얘기인데 이 5가지를 뽑으면서 뭘 기대하셨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 뻔하지만 결론을 해주시죠. 일단은 제가 분노하는 지점은 설마 했는데 이렇게까지 못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충격인 거예요. 다들 거기에서 충격 받는 거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겠지라고 했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시스템이 무너질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카페 사장인데 제가 누구를 쓰려고 하는데 알바를 한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그 친구 진짜 맡기면 안 돼. 에이 설마 그 정도도 못하겠어. 그래서 맡겼는데 제 개판을 치는 거죠 지금. 진짜 개판을 치는데 그 개판을 치는 방향이 일관적이에요. 서민 중산층들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서민 중산층들을 구제해야 되겠다라는 개념 자체가 머리에 탑재가 안 돼 있어요. 기본도 안 돼 있는 사람이다. 네, 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면서 고통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의 소장님 말씀 들어봤습니다.